네, 이번에는 지하철 도착 정보,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보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그 사이트에서 API를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음, 그리고 코드로만 진행을 했고 스토리보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외부 라이브러리는 이 오토레이아웃을 위한 스냅킷과 통신을 위해 알라모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플이 돌아가는 것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화면에 써 있는 대로 지하철역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인덕원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고 지금 인덕원역 기준으로 몇 개 전 역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지 그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차하는 이런 식으로 좀 그 API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나오는 역들이 종종 가끔씩 있더라고요. 강산 또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해당 역을 지나가는 여러 개의 호선에 대해서 다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어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게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리프레시 컨트롤, UI 리프레시 컨트롤을 달아서 이렇게 패치 데이터를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코드와 함께 이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이 가장 먼저 보이는 기본 화면에서 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테이블 뷰에 해당 역과 뭐몇 호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역을 지나가는 여러 호선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를 구성을 했고 이렇게 나오는 이 지하철 역들을 배열로 저장을 하기 위해 스테이션스 배열을 이렇게 구현을 선언을 해 놓았고요. 이 스테이션 구조체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스테이션 네임과 라인 넘버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지하철역 이름과 몇 호선인지 이 두 가지 정보만 문자열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API에서 던져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 코딩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던지는 그 URL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덕원역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API 제이슨은 이런 식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Search Info by Reservation Name Service라는 이름으로 날라오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받아오고 얘가 이제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의 배열, 로우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인덕원역은 4호선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밖에 안 뜨는데 당산으로 한번 검색을 당산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로우에 여러 개 호선이 지나가는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9호선 이렇게 모두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스테이션 이 구조체 형태에 맞게 여기서 이 스테이션 네임과 라인 넘버만 받아와서 이 로우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 스테이션 리스폰스에서 이 스테이션스 이 연산 프로퍼티는 뭐 원래 스테이션 리스폰스 서치 인포 로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산 프로퍼티로 이렇게 바로 리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와서 이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어,
지금 여기 우리가 지하철역을 검색하는 이 검색 창을 보면 실무에서도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네, 이게 UI 서치 컨트롤러라는 것이고 이 검색하는 창이 UI 서치 바라는 것인데요. UI 서치 바를 담고 있는 그릇이 UI 서치 컨트롤러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치바에 플레이스 홀더를 지하철역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옵스큐어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검색을 시작했을 때 화면이 흐려지는 회색빛이 되는 것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false로 설정을 해주었고 searchbar.delegate는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프로토콜을 네,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보면 text did begin editing 이 에디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에디팅이 끝났을 때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당을 검색하면 이 테이블 뷰에 검색해서 받아와서 이 스테이션스 배열에 저장한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 뷰가 플랫을 하게 되는데 검색이 끝나면 지금 밑에 테이블 뷰가 사라졌죠. 이거는 테이블 뷰를 기본으로 이즈 히든을 트루라고 해놓고 어, 검색을 시작했을 때 보이도록 이즈 히든을 false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긴 에디팅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 뷰가 다시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고 엔드 에디팅을 했으면 자 끝난 거예요. 캔슬을 누르면 이제 에디팅이 끝난 건데 그때 테이블 뷰를 히든을 해주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겠지만 이 스테이션스 이 배열을 빈 배열로 바꿔주는 거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캔슬을 눌렀어요. 만약에 이 스테이션스라는 것을 비워주지 않고 그러면 이 스테이션스 배열에는 이 사당 두 개의 사당역 이 지하철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고 테이블 뷰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죠. 그래서 네, 네, 이 과정을 지우고 다시 한번 검색을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앱을 다시 실행했으니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사당 이렇게 검색을 했고 캔슬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네, 에디팅을 시작하면 이전에 검색했던 것들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비워주는 과정, 배열을 비워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배열만 비워준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 뷰에는 그대로 얘가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테이블 뷰나 컬렉션 뷰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유저 디폴트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같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삭제, 수정, 그리고 뭐 삽입 이런 걸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계속 되도록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에디팅을 시작했을 때도 이 테이블 뷰에 리로드 데이터를 해줘야 이 테이블 뷰가 이 비어진 상태로 다시 로드돼서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네, 그렇게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 디드 체인지 우리가 계속 한 글자 한 글자 수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이 리퀘스트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것을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가 비어있지 않는 이상 네, 이 한 글자 한 글자 수정할 때마다 실행되는 함수가 뭐냐라고 한번 보면 네, 통신 관련된 함수였습니다. 네, 알라모 파이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네, 여기 adding percent encod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당산, 사당 이렇게 한글로 된 지하철역을 이 URL에 포함시켜서 이 요청을 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글이 들어가면 이 오류가 뜨지 않고 잘 어, 바뀌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URL 쿼리 얼라우드를 해준 네, 거고요. 그렇게 보내고 가드문으로 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만 이 응답을 받아서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 스테이션스를 이 스테이션스에 받아오고 테이블 뷰를 다시 그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 끝났을 때 바로 이렇게 검색된 두 개의 호선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당은 아까 오류가 났으니까 당사를 한번 보면, 당사를 누르면 해당 역을 지나가는 여러 호선들에 대해서 몇 개 전에 지금 뭐 지하철이 오고 있는지, 어디서 오고 있는지, 네, 그런 정보들을 쫙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체는 네, 이와 같이 네, 무슨 뭐 도착 시간까지 남은 시간, 네, 당산 도착, 저녁 도착, 뭐 몇 분 몇 초 후에 온다, 뭐 그런 정보들을 네, 네, 그렇게 나타내도록 이렇게 구조체를 구현을 했고요. 이 또한 그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API를 끌어다가 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뷰 컨트롤러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선택한 이 지하철역 이름이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걔를 먼저 보면 내비게이션 아이템의 타이틀을 네, 방금 받아온 스테이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 있는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테이블 뷰 혹은 컬렉션 뷰를 사용했겠구나 라고 네, 바로 알 수 있을 건데요. 네, 컬렉션 뷰를 사용했고 이렇게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뭐 크기, 셀들의 크기와 뭐 간격, 인셋 간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컬렉션 뷰에 들어갈 이 셀을 별도로 구현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컬렉션 뷰에 간단하게 그냥 리프레시 컨트롤을 하나 포함을 해서 네, 이 리프레시 컨트롤이 뭘 해줄 거냐, 패치 데이터를 해줄 거다라고 이 셀렉터를 달아주었습니다. 네, 그럼 패치 데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UI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담을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얼타임 어라이벌 리스트라는 배열을 담아놨고요. 네, 그리고 스테이션은 방금 받아온 거죠. 어떤 역을 선택했는지 그 스테이션 정보가 담겨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이닛 과정에서 셀프 스테이션에 스테이션을 담아주는데 네,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did select row at 지금 이 앞쪽에서 당산 몇 호선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됐었는데요. 그 과정은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테일 뷰 컨트롤러 객체를 생성하고 스테이션, 그 선택한 스테이션 정보를 이렇게 외계 변수로 담아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저에다가 구현을 해주었고요. 뷰디드 로드에서는 그 스테이션 정보 이름을 사용해서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고, 일단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 스테이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새로 받아온 정보들을 이렇게 쫙 뿌려주게 됩니다. 네. 그 밑에는 네, 리얼타임 워라밸 리스트 섹션을 하나로 구현을 했으니까 그냥 카운트 전체를 하나의 섹션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네. 셀은 네, 가드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네, 그렇게 셋업을 해서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패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사당역으로 검색하든 사당으로 검색하든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역을 없애서 그냥 사당 이렇게 요청을 보내줘야지 이 API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URL 우리가 요청을 보낼 URL이고, 아까와 똑같이 adding percentage encoding을 해주고 똑같이 받아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이 뷰 컨트롤러를 로드해서 들어올 때, 로드해서 이제 어피어 했을 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리프레시 컨트롤을 사용해서 또다시 데이터를 패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엔드 리프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동그란 친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게 멈추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가드 케이스로 석세스인지 뭐 실패했는지 이렇게 분기를 해주기 전에 꼭 얘를 엔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드처럼 성공만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얘를 이 가드 케이스 밑에다가 구현을 해주면 성공하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성공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받아오면 데이터의 리얼타임 어라이벌 리스트를 지금 if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리스트에다가 담아주고 컬렉션 뷰를 새로 리로드 해주는 네,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라벨들을 갖고 있고 레이아웃 설정 그리고 뭐 섀도우 이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네, 레이어 관련 컬러기 때문에 CG 컬러로 설정해 준 것. 네, 뭐 그 정도가 네,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4개 변수 리얼타임 어라이벌 정보로 이렇게 무슨 방면,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실시간 지하철 도착 정보 앱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